우리 모두는 생사해방의 길을 자유롭고 유쾌하게 다 함께 걷고 있습니다. 생사해방이 무엇이냐? 삶과 죽음이라는 이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좀 말해보라. 제발 알아듣기 쉽게 한마디로 말을 해다오 한다면 죽기 전에 죽는 것이다. 생사해방은 죽기 전에 죽는 것이다. 아니, 자연스럽게 죽는 것도 어려운데 죽기도 전에 어떻게 죽습니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다. 그러나 이 하나에 의지한다면 참으로 쉽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죽으면 생사해방,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육체적 죽음에 임할 때에 죽음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낮에 피곤하게 일을 하든지 피곤하게 놀았든지 간에 밤이 찾아와서 우리가 깊은 잠을 즐겁게 아주 기쁘게 갈망하듯이 육체적 죽음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죽지 않는다. 이 말이야말로 참으로 이 생사의 질곡을 벗어나게 하는 용기를 북돋우는 말이다. 자, 쉽지 않지만 왜 쉬운가? 이 하나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삼세제불과 보리살타가 오직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듯이, 너무 예스러운 말투죠.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 제1분기 지혜에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기 전에 죽는 것은 너무나 쉽다 이 말이죠. 너무나 쉽다. 그래도 추상적이죠. 1분기 지혜가 뭔데요?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자유 카페와 자유 채널의 길에서 아주 알뜰하게 길이 마련되어 있고요. 뜻밖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무엇이냐? 바로 5개의 관문을, 5개의 장애를 차례대로 통과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길의 전형적인 현대적 절차다 이 말이죠. 네이버 카페에 올려진 이 5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 자, 그것을 우리 자유 채널의 필수 핸드북으로 정리해 놓았고요. 네이버 카페 메뉴란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 5개의 관문, 5개의 길에 자세한 내용은 역시 전체 공지란에 올려 놓았는데요. 이 핸드폰으로 이 카페와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카페에 들어갔을 때 전체 공지가 곧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지란에 꼭 들어가 보셔야 한다. 그리고 메뉴란도 바로 보이지가 않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의 경우에는 바로 전체 공지와 카페 메뉴가 일시에 다 보이는데, 지금 핸드폰으로는 이 메뉴란과 전체 공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셔서 이 자유 채널 제1분기 지혜를 현대적으로 정리한
이것을 반드시 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아니 우리가 이 길을 왜 걷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이 길을 세상 사람들은 저 밖에서 먹고 마시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길을 이렇게 묵묵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느냐? 진실하기 때문이죠. 진지하고 성실하고 착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착하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은 이 안 착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힘들어요. 힘들어져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착한 사람을 아주 나약하다, 약해 빠졌다, 무슨 이런 식으로 더 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러한 말로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1분기 지혜에 의지해서만이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으로써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데 1분기 지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5가지 관문과 핸드북으로 현대적으로 잘 요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하디 착한 도반번님들께서는 네이버 카페에 있는 이 핸드북, 자유채널 필수 핸드북을 반드시 의지해서 늘 가까이 두고 쉽고 엄청나게 빠른 길이 있는데 뭐 하려고 둘러가겠어요? 지름길이 있는데 몇백억 광년이 걸리는 길을 이 시공간을 완전히 접어버려서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하나에 의지한다면 1분기 지혜의 현대적 표현인 이 5개의 관문 핸드북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죽기 전에 죽게 되고요. 잠시 아픔은 있겠지만 호련히 고치를 깨고 날개를 펴서 저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이님 단일 의식이 하고자 했던 바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고 체험하고자 했던 바다 이 말이에요. 먼저 삶과 죽음의 이 드라마틱한 연극을 체험하고요. 그 다음에 연극 전과 연극 후 이 전체를 다시 한번 깊이 포옹해서 가슴에 품고는 날개를 활짝 펴서 저 창공을 날아가는 것. 이것이 단일 의식의 사랑의 의도였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목적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다. 그 둘 다를 넘어선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사랑이고 하나의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제1분기 문서 중에 하나인 이 화엄 일성 법계도에서 표현되었느냐를 오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개의 구절이 있는데 두 개씩 짝지어졌다 그랬죠. 15개의 증거, 15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30개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은 15개의 체험이고 15개의 정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물론 이 전체 30개의 보물, 이 법궤도 법성계 39절 전체를 합하면 한마디로 화엄 일성 법궤도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이제 죽기 전에 죽는 법이죠. 죽기 전에 죽는 법. 다른 말로 하면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숲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숲 전체를 조견해야죠. 숲 전체를 조견하고 조망해야만이 이 하나하나의 나무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일단 전체 구조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30개의 구절이 있죠. 30개 구절이 있는데 1, 2, 1, 2 이렇게 되고요. A이므로 A이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씩 짝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 이유 혹은 증거죠. 직접 증거를 밝히고요. 두 번째는 결론을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간 결론이죠. 중간 결론 내지 소결론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번도 결국 증거가 되고 4번은 결국 결론,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결국 15개의 증거와 15개의 결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첫 번째는 뭐 체험이라고 일부러 표현합니다. 그토록 무슨 체험하니까 체험자 없는 진짜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체험을 먼저 밝힌다, 이 말이에요. 체험이란 것은 우리의 일상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체험이다, 이 말이죠. 아니, 진리와 진실이 있다면 우리 이 낮의 이 일상 삶에서 드러나야지, 어디 히말라야나 뭐 저기 어디 쇄도나나 뭐 미얀마나 뭐 계룡산이나 무슨 태백산이나 백두산에 들어가야 무슨 진리가 있으면 그게 무슨 어디에 쓰는 진리입니까 도대체. 바보, 무슨 멍텅구리도 아니고. 아니, 진리와 진실이 있다면 그 글자의 정의 그대로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이 진실이어야죠. 그래야 그게 진실이지. 그게 공개된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유 증거는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정견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3번도 제3구도 체험이 되고요. 4번은 정견, 이렇게 바른 견해. 그래서 15개의 증거와 15개의 결론도 되지만 15개의 체험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고요. 15개의 정견, 올바른 견해, 8정도 중에 원탑이죠. 8정도 중에 원탑인 정견을 우리가 15개 얻게 되고 15개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합해서 30개의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성계, 화엄 일성 법궤도는 30개의 보물이다. 그러니까 무슨 경전도 아니고 어록도 아니고 뭐 화엄경을 요약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글자 그대로 30개의 보물이에요. 보물. 왜 보물이냐? 수천억, 수백억
돈과 권력이 있어도 이 생사 해방을 못 시키니까 그러죠. 재벌 회장님이 괴롭게 죽었지, 그 수천억, 수조의 재산이 있는 재벌 회장도 그냥 고통 속에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무이진의 도반부님이 잘 다시 한번 되새겨 줬지만, 이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 모든 영웅들이 다음 생에 어떻게 살래, 어떤 삶을 원할래 하면 다 평범한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진짜 보물이니까요. 죽기 전에 죽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혜의 보물이다. 법궤도는 15개의 증거와 15개의 결론이라 하면 밋밋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15개의 체험자 없는 체험을 우리에게 주고요, 15개의 올바른 정견을 주는데, 무슨 체험을 위한 체험, 정견을 위한 정견은 필요 없죠. 어디 가서 아는 소리 하려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죽는다를 위해서다 이 말이죠. 죽기 전에 죽는다. 왜 죽기 전에 죽죠? 생사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생사해방의 길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에 임박해서 아주 즐겁고 기쁘게 유쾌, 상쾌, 통쾌하게 마치 깊은 잠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 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엄청난 생명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1분기 개인 대중들은 상상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착하지 않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드물어요. 선남자 선여인이 드물단 말이에요. 이 2분기 도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세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지 않은 사람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세상으로, 어차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기 혼자 출세상에 있는 줄 알지만 세상에 고스란히 돌아가야 됩니다.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안 그러면 이 쓸데없는 거거든요. 이 아무짝에, 이 개인 대중들한테는 이런 게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죽기 전에 뭐 하려고 죽고, 뭐 생사 해방이 질고? 그게 왜 벗어나야 되는데? 누구나 뭐 동물, 식물, 인간 다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뭐 그게 자연이 아닌가? 뭐 이런 참나 어디서 주워들은 그런 얘기나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2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 대한 이제 1분기 지혜를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2분기 개인 대중을 이야기하는데, 뭐 이걸 가지고 스피커가 막 뭐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화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모든 강의에는 좀 강약 조절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체험은 뭐냐? 법성 원융 무이상. 진실은 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법성 원융 무이상. 법의 성품은 둥글게 녹아 있어서 두 모양이 없으니 하이브리드 융합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언어 구조, 우리의 언어 구조, 언어가 이제 생각이죠. 언어와 생각 자체가 이게 이원성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원성을 사용해서 이원성을 벗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 좀 이런 지적은 해줘야 됩니다. 언어의 한계를 늘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렇다고 뭐 언어 도단이다, 뭐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이거는 더 바보 멍텅구리다 이 말이죠. 더 바보 멍텅구리다 이 말이에요. 참나 그래서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계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실은 원만하게 녹아 있어서 할 때에 두 개가 하나로 융합된다, 하나로 녹아 있다가 아니에요. 두 개는 환상이다 이 말이에요. 넬라 판타지아다 이 말이죠. 인상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이게 법성 원융 무이상. 자, 먼저 결론을 얘기할게요. 법성 원융 무이상. 진실은 두 개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증거로서 알게 되죠. 체험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두 개가 아니다. 진실은 두 개가 아니다. 어떻게 두 개가 아니지? 지금 보라. 지금 한 장의 그림이고 한 장의 동영상이고 의식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이 의식이냐? 컵이다, 나무다, 이 몸이다, 태어났다, 죽는다. 이게 의식이잖아. 시간, 공간, 이게 의식이잖아. 이게 우리의 체험이고 우리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론, 어떤 정견이 일어나요? 제2구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법은 움직임 없이 본래 고요하다. 즉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의 변동도 없다. 본래 무일물 천하 본무사. 본래 한 물건도 없고 하늘 아래에 아무런 일도 없다. 이 말은 모든 물건이 다 있고 온갖 일이 일어나지만 한 물건도 없다. 뭐죠? 법주, 법의, 세간상, 상주, 오온, 개공, 색적, 공, 공적, 색. 자, 그래서 제1구는 증거와 체험이 되고요. 제2구 제법 부동 본래적. 이것은 결론 내지 정견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우리의 생사해방의 키가 돼야 된다. 즉 죽기 전에 죽는 키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죽는 증거와 체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1구입니다. 30개의 보물 중에 첫째 보물을 우리가 캐보자 이 말이에요. 보물을 가지고 사실 보물을 캐는 거예요. 예.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기묘하게 자유롭고 기묘하게 안심되는 거죠. 멋지고 멋지다. 이런
파티인 줄을 어찌 알았으리요 이 말이야. 자, 법성 저기 이 강독 텍스트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용하시고요. 한자는 텍스트를 참조하시고 한글로 적겠어요. 법성 원융 무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 1절이니까 이게 이제 증거도 되고 체험도 된다 이 말이죠. 증거와 체험을 곧바로 우리가 알자 이 말이에요. 법의 성품은 원만하게 녹아 있어 두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언어의 한계상 두 모습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융합된 게 아니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해인산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인산매. 하나의 큰 바다에 모든 것이 비치지만 비치는 모든 상은 임시적이죠. 뭐가 실제예요? 하나의 모든 것을 비추어내는 고요한 간혹 폭풍우 치기도 하지만 고요한 하나의 바다 자체는 아무 일이 없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비치죠. 비치고 별도 비치고 달도 비치고 해성도 비치고 자, 그 다음에 월인천강 하나의 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달이 이렇게 보름달이를 할까요? 달이 뜨면 예를 들어 강이 2개가 있다 합시다. 강이 2개가 있는데 그러면 요 강의 모습에 따라가 요런 달이 제 A 강에는 요런 달이 뜨고요. B 강에는 또 이 강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비치는 달이 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A 모습의 달과 B 모습의 달이 다르잖아요. 아예 이제 둥근 달인데 그냥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죠. A강과 B강에 이 둥근 달 하나가 A강에는 세모나게 이제 뜹니다. 왜냐하면 이 A강의 이 상태 조건에 따라서 B강에는 어떻게 되죠? 네모난 달이 이렇게 뜬다 이 말이에요.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사실 또 이게 세모 달이 뜨다가 A강이 사라지면 물이 말라버리면 아무 달도 안 뜨죠. 그러면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지만 달이 없어졌다 하지만 달이 없어졌습니까? 늘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성 원융 무이상이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 눈에 우리 이 개인 대중의 이 인류라는 이 인식 체계, 그러니까 인류가 생겨나기 전에 인류가 알고 있는 우주가 140억 년 전에 쭉 있다가 마지막에 인류가 생겨나서 140억 년의 우주를 우리가 되돌이켜 본다. 이거 전부 엉터리잖아요. 인류가 생겨난 이후에야 인류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마치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우지끈 넘어질 때 우지끈이라는 소리가 날까?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이 있기 전에는 이런 세모달이 없잖아요. 네모달, 이 하나의 세계라 하면 A 강의 모든 중생들은 달을 세모로 알지요. 그런데
그리고 이 세모달이 자기들이 있기 몇백억 년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세모달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이상 두 개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두 A와 B가 합해져서 뭔가 C라는 엄청난 진실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두 개, 무이상은 본래 없다. 그러니까 원흉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좀 7글자씩 이게 대응이 돼야 돼서 그런데 이 원흉을 좀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법성 무이상. 진실은 두 개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모습인가? 일상인가? 일상도 아니지. 일상도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의 모습이라 하면 다시 두 개가 반드시 전제가 되잖아요. 하나다 하면 사실은 이게 언어 구조, 생각 구조상 하나 이상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제로라 해도 제로 아님이 있잖아요. 없다는 있다를 또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한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또 이렇게 하죠. 불이고 불일이다 이 말이에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이 말이죠.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비밀 중에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습이 없다 이 말은 네모달도 없고 세모달도 없고 법성, 진실은 생사해방의 키는 죽기 전에 죽는 방법은 그럼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쏙습니다. A강에 비친 세모달도 아니고 B강에 비친 네모달도 아니고 혹은 태평양이라는 바다에 비친 세모달도 아니고 대서양이라는 바다에 비친 네모달도 아니고 법성, 진실은 두 개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세모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진짜 요 동그란 달을 향해서 떠나자 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죠? 바보 멍텅구리 유치원 노름이 되는데 이게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셨죠? 두 모습이 아니니까 일상 하나의 모습으로 일심 혹은 단일 의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알았다가 몰랐다가 다시 알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핸드북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핸드북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 자, 말씀드립니다. 이 세모달도 없고 네모달도 없고 사실은 하나의 보름달이 있다 하지만 이 하나의 보름달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보름달은 없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증거고 우리의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법성 원흉 무이상은 세모달도 아니고 네모달도 아닌 이 동그랗고 둥근 달인 줄 알았건만 이 달은 사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모와 네모달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임시 가상의 세모와 네모달을 만들어내는 진짜 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태평양이고 대서양이고 세모달이고 네모달이다 이 말이에요. 달은 없고요.
세모와 네모만 있다. 이것을 일성법이라 하고요.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 해인산매라 한다 이 말이죠. 해인산매. 이것을 해인산매라 한다 이 말이죠.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최대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달은 없고요. 그러니까 두 모습이 없다 이 말은 하나의 모습도 없단 말이에요. 두 모습이 없다 이 말은 하나의 모습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일상은 무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일안은 하나의 의식은 무아죠. 무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의식은 무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그런 무의식이 아니고요. 그런 무의식이 아니고 하나는 무라는 의미의 하나의 나는 무아다 이 말이에요. 없는 나다. 그러니까 이 세모달도 아니고 네모달도 아니라면 하나의 달이 아니고요. 하나의 달이 아니고 뭐라고요? 무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만 있죠? 태평양의 세모달과 대서양의 네모달만 있지만 사실은 뭐죠? 우리가 태평양이 버젓이 있는 줄 알지만 태평양과 대서양이 있습니까? 이것은 임시 가상으로 우리가 나눈 거잖아요. 사실은 일해만 있다 이 말이죠. 하나의 바다. 하나의 바다에서 온갖 것이 비추고 없어지고 비추고 없어지고 한다 이 말이죠. 오직 있는 것은 하나의 바다밖에 없다. 오직 하나의 바다만 있다면 이것은 무해다 이 말이죠. 없는 바다다. 이것을 해인산매라 하고요. 죽기 전에 죽는 유일한 증거고 유일한 체험이 된다 이 말이죠. 죽기 전에 죽는 유일한 증거고 유일한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자, 법성 원융 무이상. 자, 이것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져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진실은 두 개의 모습이 융합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모습도 아니고 무상, 없는 모습이고 무아, 없는 나고 무의식, 없는 의식. 이것을 이름하여 일심, 일성, 단일의식이라 한다. 그럼 무엇이냐? 둥근 진짜 달은 어디 있느냐? 둥근 진짜 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컵이다. 지금 의식이 머리 안에 있느냐? 아니다.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컵이 어디에 의식되느냐? 머리 속에서 의식되느냐? 머리 밖에서 의식되느냐? 머리 속도 아니고 머리 밖도 아니죠. 오히려 머리가 이 의식 안에서 컵과 동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는 죽기 전에 죽게 되고요.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는 엄청난 단서와 이 보물을 직접 증거로서 체험하고 엄청난 법열을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착하고 착한 선남자 선녀인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